최근 한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에 등장인물의 이 대사를 보고 방심하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과격한 설정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대사 역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된 것이겠지만 문득 저 먹는다라는 표현에 대해 궁금해졌거든요. 한국에서도 성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먹는다는 표현을 곧잘 사용하는데 일본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이 새삼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성관계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곧잘 사용됩니다. 영어 표현에서도 I want to eat you 라는 표현에서 eat은 식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왜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한 가설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무렵의 열매들, 고추, 가지, 바나나, 옥수수 같은 것들은 남성의 성기 모양과 비슷했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에 원시 수렵 채집 사회에서 주로 먹던 열매들은 복숭아, 사과, 배, 딸기, 앵두처럼 여성의 성기와 닮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수렵 채집 사회가 인류에겐 훨씬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사회이고 따라서 이때의 원초적 언어들이 현재까지 배어있다는 것인데요. 먹는 행위와 성행위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 모두 각각 결핍되었을 때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을 깨워 해당 행위를 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해당 욕구를 채웠을 때 현자 타임이 오는 것도 비슷하죠. 욕구의 생성과 해소의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식사와 성행위를 동일한 패턴의 것으로 생각했고 심지어 이게 또 공교롭게도 주된 식량이었던 복숭아, 사과, 배, 딸기가 여성의 성기와 닮아 있으니까 그냥 둘 다 먹는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행위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그럴듯하고 잘 알려진 가설인데요. 제가 다른 가설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재밌고 신기한 가설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먹는다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저급한 표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왜 저급한 표현일까요? 식사 행위와 성행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성의 성을 단순히 식량과 연관 짓는 것이 여성을 비하하는 불쾌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관념의 배경에는 여성의 성은 대단하고 숭고한 것인데 어디 식사 따위와 비교하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 여성의 성이 과거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가부장제의 압제에 저항하며 페미니즘과 같은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하게 성행위가 소비되고 있죠. 과거에는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자랑이라도 되는 듯 여기고 있어요. 여성의 성에 대한 가치에 과거보다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음식을 먹는 행위보다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따라서 먹는다는 표현도 더 이상 저급한 표현이 아니지 않을까요? 따지고 보면 음식을 먹는 행위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음식 없는 삶은 말 그대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인 먹는 행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여성의 성에 부여했던 우리 조상님들이 현대사회에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여성의 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는 표현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여기는 이 모습들, 이걸 보면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동물 세계와는 달리 유독 인간에게서는 여성의 성이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도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득권 계층으로 갈수록 말이죠. 왜 여성의 성에 유독 가치를 부여했을까요?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합니다. 남자는 아내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죠. 이것이 인류 출현 이후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남녀의 성 역할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은 이러한 본질적인 남녀의 차이 역시 부정하는 어질어질한 세상이죠. 문화나 제도가 성 역할을 강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몇몇 소수의 개인적인 성향일 뿐이고 절대 대다수의 남녀는 각자의 타고난 성별로 인한 기질을 바탕으로 성격과 취향을 형성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다는 짜고 강은 흐르는 이런 자연현상처럼 말이죠. 무튼 다시 돌아와서 인류 역사 내내 여성의 성을 가치 있게 여겼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단지 형태만 다를 뿐 고작 유전자를 운반하는 개체일 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이를 기반으로 형성한 위대한 업적, 문명과 같은 인류 역사의 이 모든 것들 역시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운반하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관점에서 여성의 성에 가치를 부여한 인간만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웅동체가 아닌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남녀가 번식을 목표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행위를 진행합니다.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운반하는 것, 유전자의 영생을 위한 상호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행위가 끝나고 대략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유전자를 품은 생명체가 탄생하죠. 여기서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자의 경우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자가 아닌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시대야 유전자 검사가 있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과거 수만 년 동안 존재했던 이런 불평등한 상황은 남자로 하여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와 관계를 최대한 많이 가져서 자신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것, 이러한 것은 아직도 인간의 본능으로 남아 이 여자 저 여자를 탐하게 하는 남성의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담이지만 현대사회에서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남성분들은 본능을 억제하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튼 이 여자 저 여자를 탐하는 남성의 행동은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의 특성상 그 공동체 무리에 피해를 주는데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전사들이 지들끼리 여자와 관계를 두고 싸우다가 숱하게 죽어나갔겠죠. 그러다 공동체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규칙, 결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아빠, 엄마라는 말들이 생겨납니다. 남자는 자신이 일평생 읽어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부인과 공유합니다. 자신의 부인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유전자를 안전하게 운반하죠. 그리고 운반된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칩니다. 마치 여왕벌들을 위해 일벌들이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남자는 괜찮은 여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대상이기 때문이죠. 유전자를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운반해줄 여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할수록 나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운반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은 쉽게 버려지게 됩니다. 남자들이 목숨을 바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부모들은 자신의 딸이 생존에 유리하도록 여성의 성을 가치 있게 여기길 교육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영웅담들, 용이나 마왕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거나 때로는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적들과 싸우는 것. 여기서 성배는 대부분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공주를 구한다는 이야기. 이것들은 인류라는 종족 전체에 각인된 집단 무의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뱀이나 징그러운 괴물을 무서워하는 현상과 동일하게 본능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위해 인류 역사상 단 한시도 편한 적이 없던 현실이라는 적과 싸워 이겨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여자는 남자를 위해 본인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명한 양육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대착오적이거나 여성차별적인 발상이 아닌 DNA의 운반 도구에 불과한 우리가 지구라는 끊임없이 순환되는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또 순환되기 위한 본능적 역할이자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 흐르는 현대시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생산하곤 하죠. 이상한 리듬의 노래를 배경으로 신체 부위를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스턴트적인 인기를 끄는 여자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잠자리 내용을 자신있게 남들에게 말하면서 이걸 듣는 남자들은 상상 속으로 이미 수백 번 그 여자와 교미활동을 즐겼다는 것은 모르지만 본인은 당당하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저의 DNA를 후대까지 안전하게 운반시켜줄 확률이 낮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렁이는 신체 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출렁이는 파도만 봐도 행복해하는 여자. 아무것도 없고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것들을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미소 짓는 여자.
여자로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 이런 여자와 함께 늙어가면서 나의 DNA가 운반되어진 개체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임종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대사를 보다가 떠오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